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데요. 이거 제대로 모르면 진짜 수억 원짜리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꼭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어느 분이 세무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당연히 세금 한 푼 안 낼 거라고 믿었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에 찍힌 액수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던 거죠. 무려 3억 원입니다. 아니, 비과세가 될 줄 알았던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3억 원이라니?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아니, 근데 문제가 된 건 15년이나 가지고 있던 그 강남 아파트가 아니었어요. 뭐였냐면 같이 살던 장인어른 명의로 된 진짜 1,000만 원도 안 하는 작은 무허가 농가주택.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. 세무서에서는 이걸 떡하니 두 번째 집으로 본 겁니다. 아니,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딱 두 가지 숨어있는 함정을 알아야 하는데요. 그 첫 번째는 바로 세대라는 개념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세법에서는요, 같은 세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. 첫째, 정해진 범위의 가족이어야 하고, 둘째, 같은 주소에 살아야 한다.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, 세법이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.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있어요.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.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, 즉 부모님과 자녀, 그리고 양력, 즉 형제자매는 한 세대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고모나 조카처럼 대각선 관계에 있는 가족은 아예 포함이 안 되는 식입니다. 신기하죠? 그리고 진짜 제일 큰 함정은 이겁니다. 바로 무조건 포함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. 배우자, 그리고 결혼 안 한 자녀는요,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저 멀리 가른 도시에 살아도 그냥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.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? 아니, 우리 애는 다 커서 직장도 다니고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데 그래도 한 세대라고요? 그럼 평생 묶여 있어야 하나요?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. 하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.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세무서에서 이 자녀는 진짜 독립했구나 하고 별도 세대로 인정해줍니다. 나이가 만 30세가 넘었거나 결혼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기준소득 이상을 벌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야만 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무엇을 주택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. 이게 첫 번째 함정이랑 맞물리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. 핵심은 딱 이겁니다. 세법은요, 건축물 대장 같은 서류에 주택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지 않아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가? 이걸 봅니다.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하죠.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집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갑자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.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, 시골에 있는 무허가 창고, 심지어 아직 집이 지어지지도 않은 분양권이나 입주권까지도요. 순식간에 2주택, 3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? 아니, 그래서 그 비어있던 무허가 창고 하나 때문에 정말 3억 원을 내야 했던 걸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그거였어요. 그 건물이 비록 허름하고 허가도 없었지만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잠잘 공간도 있었거든요. 즉, 언제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이었던 거죠. 거의 안 썼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. 이것 때문에 비과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. 그럼 이 끔찍한 상황,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?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입니다. 비싼 강남 아파트를 팔기 전에 그 100만 원짜리 농가주택을 먼저 팔거나 아니면 그냥 철거해서 없애버렸으면 됐어요. 그러면 깔끔하게 1주택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. 정말 간단하죠? 자,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. 여러분이 집을 팔기 전에 꼭 해야 할 일, 바로 이 체크리스트예요.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간단해요.
우리 가족 중에 법적으로 한 세대로 묶이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,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부동산은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는 거죠. 내가 모르는 오피스텔이나 시골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리스트업만 해봐도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꼭꼭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내가 집을 몇 채 가졌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과연 우리 세대가 가진 집은 몇 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